남자친구와 3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을 연애하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예비시가의 횡포 때문에 얼마 전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주위 친구들의 파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딱인 것 같네요. 거기다 왜 다들 그러시잖아요. 연애는 둘이서 해도 결혼은 다르다고요. 물론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하는 측면도 분명 중요하다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여겼나 봅니다. 저희 둘 다 무던하게 대학교 졸업하고 적당한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누가 더 손해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자친구는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따라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서도 별탈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상견례 이후부터 균열이 생겨버렸죠. 남자친구는 취업을 하면서 처음엔 회사 숙소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조금 모이면서 숙소 생활은 더 이상 싫다며 대출 끼고 회사 근처에 전세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곳은 아니었고 허름한 단독주택들이 즐비한 동네였죠. 얼마나 허름한 동네냐면 20년 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1순위로 꼽힐 만큼 동네 자체가 많이 낡은 상태예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2명이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살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일단 평수가 넓어서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한동안 쓰다가 부지런히 돈 모아서 이사 나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룸부터는 용달이사로는 힘들고 그렇다고 이삿짐 업체를 부르면 돈 뺏겨지는 건 우습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제 의견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혼자 살아왔다 보니 가전제품 대부분은 오래되기도 했고 거기다 가구는 전부 1인용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둘이 쓰기에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비싼 고급 가전은 아니어도 둘이 쓰기에 충분한 걸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가전제품 리스트를 쭉 적은 종이를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께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혼수 리스트랍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더군요. 남자가 집을 마련하면 당연히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가 대충 추렸으니 살 때 참고하라고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에 적힌 리스트는 가격부터 모델명까지 너무 구체적이라 어머님 말씀처럼 참고용이 아니라 꼭 사야 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예비 시어머니가 보내준 리스트를 다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오브제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등등 전부 대기업들의 최고가 제품으로만 잘도 골라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거기다 둘이 사는 집에 왜 800리터가 넘는 냉장고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뭐 그래도 냉장고는 이사하고도 쓸 수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거기다 스타일러, 김치냉장고 등등 정말이지 리스트를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에스프레소 머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커피는 잘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도 그 점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왜 굳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적어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인사드릴 겸 예비 시가에 2번 정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도 없는 초호화 가전들을 대체 왜 적어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의아한 기분으로 리스트를 거의 다 읽어갈 무렵 제 눈에 띈 건 바로 현금 1000만 원이라는 글씨였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어서 한참을 바라보다 전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혼수 리스트를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한 남자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자기 집에 내가 알기론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왜 에어컨을 새로 사야 하며 김치도 잘 안 먹는데 이렇게 큰 김치냉장고가 왜 필요하냐고요. 거기다 냉장고도 그렇다. 우리 둘밖에 안 사는데 800리터가 넘는 냉장고는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둘 다 커피도 안 마시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은 또 왜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나씩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남자친구의 답변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에어컨이랑 김치냉장고는 자기 부모님 집에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내 돈으로 사냐고 버럭했더니 남자친구는 말을 얼버무리며 그건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그리곤 저보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는데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너무도 큰 실망을 했네요. 중간 역할 따위는 하기 싫으니 저보고 직접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남자친구와의 통화를 마치고 시간을 보니 당장 어머님께 전화드리기에는 늦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다음날이 되어서야 예비시모에게 전화드렸습니다. 전해주신 혼수 리스트를 다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한테 너무 과한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치 냉장고랑 에어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상식적으로 봐도 저희 신혼집에 전혀 필요가 없는 건데 왜 리스트에 넣어두셨냐고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애물예단을 생략하기로 했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부담되냐고 물으시면서도 결론은 이 정도는 해야 남들 보기에도 구색이 맞고 그런 거라면서 자기들이 집을 했으니 너는 혼수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가 벌써부터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시어머니 될 자기한테 전화해서 따지냐는 겁니다. 거기다 현금도 원래는 2천은 받아야 하는데 사정 생각해서 반으로 줄여줬다고 예물예단 전부 다 하는 금액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았지만 아무래도 결혼이 처음이기도 하고 딱히 정보가 많지 않아 여기부터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충 알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바로 저희 부모님께 리스트 보내드리면서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노발대발하시며 대출받아 전세해온 게 어떻게 집을 해온 거냐고 하시네요. 어차피 남은 대출이자 같이 갚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상견례 때 분명히 집 문제나 혼수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예물예단도 생략하기로 벌써 합의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셨어요. 완전 양아치가 따로 없다며 화를 내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네요. 나중에 이 상황을 전해들은 아빠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셨습니다. 겨우 거지 같은 전세집 하나로 유세 떨거면 다 필요 없다고. 부모님이 노후에 들어가서 사시려고 전세 돌리고 있던 아파트 해줄 테니까 차라리 남자친구 쪽에서 혼수 모두 채우고 거기다 아파트 값의 10%를 현금 예단 맞춰오라고 전화라더군요. 제가 알기론 부모님 아파트 현재 시세가 5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현금 예단으로 최소 5천을 요구하신 거죠. 저는 일단 남자친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전세 아닌 자가로 집 구해올 테니까 혼수랑 아파트 값의 10% 현금 예단 맞춰서 가져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까짓 거 집이 생긴다는데 못할 건 뭐냐고 당차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너 돈 많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혼수는 전부 할부로 사면 되고 현금 예단은 대출 땡기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은 너 혼자 갚을 자신 있냐고 하니까 100%는 무리라도 최대한 자기가 갚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말을 섞을수록 개념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걸 알겠더군요. 거기다 남자친구는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 엄마에게는 저보고 직접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아니 나랑 결혼할 당사자가 끼고 싶지 않다니요. 이게 무슨 무책임한 말이냐고 따지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한 건 저희 쪽이라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뭘 나 혼자 알아서 하냐고 내가 결혼을 너랑 하는 거지 니네 가족이랑 하는 거냐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냐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네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라고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예비시모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고 따지듯 물으시길래 제가 대답을 했죠. 제가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그 허름한 전세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 한 푼이라도 돈 아껴서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명의로 된 집을 사려고 한 건데 어머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말이에요. 저희한테 필요도 없는 혼수를 사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 진작에 예물예단 모두 생략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따로 요구하시는 것도 많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시모는 그게 얼마나 한다고 곤란식이나 하냐며 아무리 생략을 하자 했어도 그렇지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마저 다 생략을 할 수는 없답니다. 남들이 보면 우습게 본다면서요. 그게 왜 남들한테 우습게 보일 일인지 이해도 안 됐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가 얼마나 모자라서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 시집을 가야 하나. 과연 이렇게 결혼을 한다 해도 앞뒤 꽉 막힌 시어머니와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남편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실 생각이 있냐고요. 실리적으로 따져봐도 그게 훨씬 이득이고 남들 보기에도 전세집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자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훨씬 보기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완전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너무 칼같이 따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현금 예단 같은 경우만 봐도 그렇다며 어떻게 딱 잘라서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서 그냥 반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파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저는 그냥 거침없이 질러버렸어요. 반반도 좋다고요. 아파트 가격이 현재 시세로 5억 정도 하니까 딱 2억 5천만 원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반반 결혼 아니냐는 말까지 덤으로 남겨드렸죠. 잠시 아무 말도 없으신 예비 시모는 곧장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이제 볼일 없는 남남이라고 생각하니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저한테 이야기한 대로 똑같이 해드렸죠. 여자 쪽에서 다 해버리면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겠냐고.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가 콩가루 집안은 아니지 않냐 하면서 받아쳐버렸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화가 있는 대로 났는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피곤하게 다시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로 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다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게 굴 때는 막 하시더니 오히려 제가 세게 나가니까 당황해서는 말도 잘못하시더군요. 괜히 아들 결혼시키는데 한몫 챙기려다 결국 깽판 제대로 쳐버린 거죠. 예비 시모와의 통화가 끝나고 5분도 안 돼서 바로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차피 할 말도 있고 해서 받았더니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도대체 자기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저렇게 열받았냐고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전세집 하나 딸랑 있는 아들 결혼시킨다고 며느리 될 사람 만만하게 보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니네 엄마나 자기 결혼 문제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친구 뒤에 숨기만 하는 우유부단한 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가족이 될 자격 없다고 판단했다. 결혼은커녕 연인 사이도 끝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갑자기 꼬리를 말면서 우리 둘이서 어른들 빼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아니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개념까지 없는 너랑 할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곤 전화 끊어버렸어요. 몇 번의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전부 안 받았고요. 그렇게 3년간의 연애와 결혼 준비 등등 전부 기억 저편으로 던져버렸네요. 확실히 결혼은 당사자 둘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합이 맞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결혼에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저한테는 저런 것들이 걸린 건지 참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 넓은 세상에 언젠가는 다시 결혼을 꿈꿀 만한 좋은 사람과 그에 걸맞는 좋은 시가가 나타나겠죠? 제 안타까운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